둘이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가는 정통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정면 승부, 리빌딩 없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올해도 계속 가나요 그냥? 네, 이 멤버로 가는 겁니다. 네. 조금 잘하신 건 눈치채셨겠지만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또 1년씩을 더해서 합해서 49년이 됐습니다. 진짜 오래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김성 특집, 볼펜신 여러분 잘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조회수를 비롯한 반응들은 뜨거웠는데 혹시 주변에 요 특집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던가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김성주 씨랑 뭐 그 이후에 잠깐 뭐 통화를 했는데요. 주변에서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여기저기 틀면 나오는 분인데도 네. 최근 몰펜에 나왔더니 인사를 하더라. 네, 뭐 지금 뭐 방송하면 미스터 트롯 뭐 히드나인가요? 뭐 틀면 나와요. 그러니까 틀면 나와. 냉장고 부탁해 여러 개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정통 야구 전문 채널에 나와서 이게 뭐 인터뷰 김성훈 감독과 함께 하더라. 네, 그건 굉장히 새로웠던 거죠. 보는 사람도. 그래서 인사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좀 보람을 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네. 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예고를 한번 내보냈잖아요. 네. 거기 딱 리리스되는 시간 맞춰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주변 지인들이 좀 많아서 기대가 좀 됐고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커뮤니티 댓글에 김성주 씨 옆에 있는 분이 김용만 씨 맞죠? 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익숙한 회사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올해 들어와서 2025년 새해 들어서 찍는 건 처음이죠, 우리? 그렇죠. 네, 이제 1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벌써 스프링 캠프에 이제 각 구단이 출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즌 전망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스프링 캠프 지나가면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 갖춰주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건 팬들의 몫이고 팬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팀들이 이제 이 팀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디펜딩 챔피언 기아, 그리고 그 전에 우승팀 LG,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삼성까지 이게 3강으로 좀 이렇게 주목받는 분위기예요. 네. 최강 볼펜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세 팀의 단장님들과 같이 이제 각자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전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군단 단장과 심층적인 전화 통화를 했죠 우리가. 비대면 토크죠. 네. 3인 단장에. 네. 근데 이들 세 군단이 사실 전력 보강이 어느 정도 됐죠.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네. 그것을 떠나서 그 단장 간의 사연이 또 많죠. 네. 일단 뭐 전력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네. 뭐 세 구단 단장이 뺏고 빼앗기는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실제로 세 팀은 사실 전력이 좋은 팀이어서 더 추가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차명석 LG 단장이 일단 기아에서 FA로 풀린 장현식 선수를 불펜 중심 카드로 영입하죠. 돈 없다고 돈 꽉 찼다고 그러더니 그 돈 만들어서 또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열 삼성 단장이 뒤질세라 LG에서 뛰었던 최원태 선발 자원이죠. FA 시장에서 영입했고요. 근데 심지어 기아 단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 사실 조용했었는데요. 네. 원태도 안 잡고 장현식도 보내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카드였던 키움 마무리 조상우 선수를 뭐 잡으면서 반격에 나섰죠. 사실 세 팀이 모두 중요한 포지션들을 맞습니다. 채웠어요. 예, 이들 세 구단 단장이 굉장히 가까워요. 뭐 친하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1995년부터 99년까지 LG에서 뭐 신문식 표현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어떻게 보면 뭐 동료, 선후배, 가까운 뭐 사이였죠. 선수로 같이 됐죠. 선수로. 맞습니다. 예. 네. 일단 밖에서 보는 이제 일반론을 떠나서 이제 새 구단 단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들어보게 될 텐데, 지난해 역수부터 3위였던 LG 차명석 단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예, 차명석 단장이 일단 세 단장 중에서 맏형이죠. 세 분 중에 맏형. 1996년생이고요. 69년생. 예, 96년생이면 96년생이라면 한참 동생인데. 1969년생이고요. 심단장, 이단장, 두 단장님이 1972년생이에요. 3살 차이. LG 입단은 사실은 이종열 단장이 가장 빨랐죠. 199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졸이었으니까 입단했었고, 92년에 차명석 단장이 건국대 졸업하고 입단하고, 그리고 1995년에 심재학 단장이
당시에 그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LG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런 관계고요. 차 단장님께 이제 3강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3강 아니냐 세 팀이? 예,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기아는 강팀으로 뭐 일단은 뭐 전제해 두고요. 뭐 삼성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KT 얘기를 하더라고요. LG 빼고? 예. 아니 LG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예, 근데 KT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T가 좋아 보인다. 제가 KT는 FA 시장에서 사실은 뭐 주요 자원을 좀 빼앗겼잖아요. 2명 빠졌죠. 예, 그 유격수 심우준 선수 네. 그리고 선발 자원 엄상백 선수가 하나로 이적했는데 이 얘기를 좀 던졌더니 유격수 자리에 김상수 선수가 있고 예, 그리고 3루에 두산에서 이제 FA로 풀렸던 허경민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내야가 여전히 단단하다. 그리고 소용준 선수가 지난해에는 부상 때문에 거의 뭐 뛰지 못하다시피 했잖아요. 불펜으로 나오다가 선발은 네, 거의 안 나왔고. 네. 100% 몸 상태로 시작할 수 있는 시즌. 선발 투수로. 예, 그리고 여기에 뭐 오원석 선수 트레이드로 영입했죠. 그렇죠. SSG에서 선발 자원이 나쁘지 않고 여기 젊은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그 KT의 경우 굉장히 계산이 되는 검증된 네. 얼굴들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하스 선수 타자죠. 네.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 그대로 있고 예우한 투수 있고 여기에 뭐 키움에서 자완 에이스로 뛰었던 헤이스 선수 영입했잖아요. 벤자민보다 낫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차명석 단장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뉘앙스가 뭐 기아는 기본적으로 강팀이고 우승 후보죠. 1순위인데 네. KT를 삼성보다 조금 더 우위에 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헤이스 선수가 LG 킬러라 그런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 좀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여러 학교에서 KT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명석 단장하고 통화는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KT는 마운드가 좋지만 타선에서 조금 걱정이 있는 팀인데 로하스도 이제 35세 시즌 맞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팀인데 그렇다면 이제 차 단장의 입장은 LG, 기아, KT가 3강이다.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 건가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 해석할 만했어요. 뉘앙스로 이렇게 잘 그런데 살펴보면 사실 어느 팀이 3강이다 순위를 매겨라 이런 사실은 뭐 질문은 아니었지만 기아가 종합적으로 기아가 조금 앞에 있고 LG, KT가 조금 따라붙는. 예, 그렇죠. 그리고 5강에 당연히 이제 삼성이 들어가는데 네. 예, 뭐 KT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아가 LG가 이제 장현식을 빼올 때만 해도 아싸 이제 전력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상우로 확 들어갔어요. 반격을 했죠. 그런데 조상우 선수 얘기를 꺼냈는데 이 대목에서는 차명석 단장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브리그에서 사실은 외부 장업을 그 자원을 영입을 해서 그 상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전력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사실 어느 구단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도 사실은 뭐 장현식 선수 그리고 김강률 선수 그렇죠. 그리고 심창민 선수까지 지난해 뭐 불펜 카드가 상당히 아쉬웠으니까 다다익 선수로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 차명수 단장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자, 꿰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현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어쨌든 그 요 선수들이 잘 조합을 이뤄서 시너지를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사실 했고요. 뭐 선생님 말이 맞는 게 단장의 역할은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갖다 주는 역할이고 그거를 잘 엮는 건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단장님들의 역할은 거기까지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선수들이 또 어떤 몸 상태로 어떤 페이스를 보일지는 사실은 시즌 전 뭐 이전의 스택 갖고는 단정 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당연히 좋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우 선수도 얘기도 했습니다. 기아가 전력이 보강됐고 카드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조상우 선수 영입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은 예단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조상우 선수 영입으로 기아 불펜이 거의 완벽해진 뭐 이런 7, 8구는 뭐 거의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년 전이에요. 기아 얘기 2013년 기아 얘기도 어떻게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해 5월에 기아가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송은범 선수를 SK에서 영입을 해요. 투수 중에서 굉장히 주가가 높았죠. 한참 SK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끌었던 투수 중에 하나니까. 기아가 SK의 김상현 선수랑 진해수 선수를 내주고 송은범 선수와 신승현 선수를 영입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대부분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아마 이용균 부장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썼을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날개. 예, 그러니까 초반에 기아가 굉장히 그때 그의 흐름이 좋았고 네. 이제 거의 굳히기다 했는데 거의 근데 뜻밖의 송원범 선수가 그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좀 이렇게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내리막을 탔고 함께 이제 기아 성적도 좋지 않았고 5강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때 네. 뭐 사실 신중론이지만 그러니까 차명섭 단장은 LG와 뭐 기아 네.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로 스토브 리그에서 뭐 진행된 그 전력 변화 갖고 단순히 예측은 어렵다. 이런 변수들이 많을 것이다.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기본 전력으로 이제 기아, LG, 삼성, 뭐 KT 등이 좋기는 하지만 예. 이게 어느 팀이 전력 보강 요소가 완벽하게 딱 맞아들을 줄은 가봐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네요. 지난해 준우승팀 이종열 단장하고 통화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어떤 삼성도 얘기는. 사실은 단장님들 지금 아직 스프링 캠프 시작 전에 일단 지금까지 끝나면 단장의 시간이 끝나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캠프 들어가면 이제 현장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삼성 이종일 단장 최근 통화를 했는데 마침 플로리다에 그 사설 아카데미라고 했죠. CSP에 딱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CSP라면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들었는데 잘 생각 안 나고 어쨌건 이 베이스볼 라인, 드라이브 라인이랑 비슷한 형태 CS 뭐라고 그러는데 크래시 스포츠 퍼포먼스 이런 거 같은데요. 대충 뭐 이런 거였는데 이종현 단장은 그럼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한참 유명한 이제 드라이브 라인 뭐 이런 데가 안 가고 CSP를 가냐 물어보니까 이종현 단장이 제가 다 가봤대요. 드라이브 라인도 가보고 CSP도 가보고 어디에 딴 데도 가보고 딴 데도 가봤는데 그나마 플로리다의 CSP가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더라. 신규 회원 뭐 할인 뭐 이런 아니요. 돈 문제는 아니고 이 드라이브 라인은 아무래도 투수들의 그것도 구속 증가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다면 CSP는 구속 증가 외에도 다른 것들을 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구속보다는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당장 최원태 얘기부터 해요. 막 최원태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최원태 선수가 그 플로리다 CSP에 간 게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이호성 뭐 이재현, 황동재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호성, 이승영 보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최원태가 손들고 계약하자마자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간 그렇게 아주 하여간 이종현 단장이 열심히 움직이는 가운데 일단 그것도 물어봤죠. 최원태 얘기 딱 끊고. 최원태 칭찬부터 하려고 그러길래 끊고 그래서 올해 성적 어떻게 된 거냐. 기아, LG, 삼성이 3강으로 가나요? 물어봤더니 제발 삼성은 빼달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들. 그래서 LG 기아가 양강이다. 얼마나 세냐 그 팀. 일단 엄살부터 잔뜩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양강으로 해놓으면서도 이들 밑에 3등부터 중위권이 굉장히 두터워진 것 같다. 이런 시즌 전망을 하더라고요. 삼성을 거기서 빼지는 않는데 김하진 기자가 쓴 기사 보니까 팬들은 아예 5강 밖으로 빼달라라는 요청이 좀 많던데 3등 정도 언저리는 잡더라고요. 이종현 단장은. 그러면서 이종현 단장은 아까 차명수 단장이 KT 얘기했잖아요. 이종현 단장은 하나가 분명히 약진할 거고 두산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 두산. 네,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롯데 더해서 롯데도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이종현 단장 표현에 따르면 김태형 감독님의 2년째 시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거 확 달라질 거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단장님들의 역할이 끝난 현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5강 터지네요. 완전히. 5강 문제가 아니라 일단 3등부터 거의 한 8, 9등까지가 빡빡하게 짜여있는 이런 시즌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원태 선수 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뭐 운동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이종현 단장이 통화가 되자마자 우리 최원태 선수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홍보를 이제 세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약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워크 S 뭐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일단 훈련 루틴을 체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 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성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정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계속 지금 CSP의 플로리다에 최원태 선수랑 이호성 선수랑 좌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가 셋이 같이 있는데 셋이 야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렇게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시즌 중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CSP가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최원태 선수의 키는 투심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펜스가 좀 짧은 라팍을 홈구장을 사용하다 보면 땅볼 유도가 많은 투심에 효과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듬고 있대요. 그래서 공을 한 던질 때마다 피드백 받고 그립 조금씩 바꿔보고 스윙 각도 조금 더 만져가면서 감각 찾고 그러면 요 던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꺾였다 요거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투심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투심 비중을 작년에는 조금 포심 비중이 높았었는데 투심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피칭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 키움 있을 때 그때는 좌타자를 상대할 때 좌타자 바깥쪽 보더라인에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커터랑 빠져나가는 투심을 같은 코스에 던졌거든요. 그렇죠. 어렵겠죠. 타자 입장에서. 그거만 던질 수 있으면 사실 좌타자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시 가다듬는 요런 준비를 하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석 단장 살펴보고 이준일 단장 살펴보고 그리고 어쩌면 1강일지도 모르는 디펜딩 챔피언 심지학 단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심지학 단장은 뭐 1강 우승 후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니 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구단을 뭐 라이벌이다 이렇게 거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어요. 신중했어요. 근데 1강이 아니다라고는 안 하던가요? 그 얘기는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그 지난해 시즌 전부터 평준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지금도 키움 빼고는 다 해볼 만한 시즌이죠. 지난해보다 평준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아래 팀 더 올라오고 윗팀은 좀 내려갈 수 있고. 지난해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을 했죠. 2위 삼성하고 게임 차가 9게임이었어요. 사실 넉넉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팀도 뭐 기아가 앞으로 달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게 벌릴 수 있는 시즌이 절대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너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선수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KBO 리그의 첫 선을 보는 저희 팬들이 처음 이렇게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선수가 13명이나 돼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 대박을 칠지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푸이그 선수 돌아왔죠. 그리고 카데나스에서 카데니스인가요? 개명을 하고 삼성에서 이제 키움으로 온 선수 있고 또 뭐 후라도나 헤이스 선수 이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빼고도 13명이니까 외국인 선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팀 전력의 업다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그러니까 뭐 예단이 어렵다는 거죠. 심작 단장의 고 워딩에서 사실은 약간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기아가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 2명을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더 잘하려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 걱정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시즌 예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승을 이룬 멤버가 물론 최형우 등 나이 많은 선수도 있겠지만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딱 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한동안 가는 게 일종의 정석인데. 뭐 김도영 선수도 있고 든든하죠. 뭐 박도기 선수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심지학 단장하고 좀 연장선상에서 기아 얘기를 좀 더 했어요. 그랬더니 심지학 단장은 그 뭐 전력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재편이 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멘탈, 팀 분위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에서 우승하려면 사실 그 KBO 리그 2016년 두산 이후에 2연패 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양키스 이후에 기아가 분명히 올 시즌에 그 2연패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그 미디어도 그렇고 팬들의 시각에서도 화두에 오를 텐데 이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은 오히려 압박이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그 팀 내에서 금기어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왕조. 왕조라는 말 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조 기사 쓸까 그러다가 영국팀에서 전화 오겠는데 제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황조 이렇게 바꿔야 되나? 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왕조 자리에 대신 도전이라는 챌린지 이 얘기를 쓰겠다고 했고 수성보다는 뭔가 도전하는 자세로 새 시즌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수뇌부 몇몇이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팀 어떻게 보면 공기 분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오늘 16일에 그
구단 전체 전략 세미나를 한답니다. 그때 이제 뭐 캠프 가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사장, 뭐 단장 그리고 감독, 주요 스태프 모두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방향성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왕조 금지 뭐 이렇게 해갖고 도전. 예, 도전. 예. 사실 그거 얘기하니까 한신의 오카다 감독이 생각이 나는데 예. 오카다 감독이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하고 나서 예.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한 시즌 전, 그러니까 2024 시즌 초반에 한신도 항상 우승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있는 팀이었잖아요. 한신 그렇죠. 타이거즈도. 예. 그래서 우승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대요. 오카다 감독이 이제 우리는 우승이라는 말 대신에 그거라는 표현 쓴다. 그거가 이제 아래라고 일본어 아래 저거 뭐 이런 거 하는 뜻인데 그래서 우승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우승이라는 말 대신 아래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처음 한 말이 자 이제 금지와 해제 뭐 이런 얼마나 얘기를. 답답했을까요.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그때는 건데. 한신 선수들은 같은 타이거즈네. 예. 한신 타이거즈 선수들도 그 시즌 내내 우승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래 맨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였으니까. 이거 기아가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세 분의 단장님과 통화를 한 이유는 뭐 시즌 전망 이분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조심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이분들을 통화한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 모두 LG에서 함께 지낸 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3강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이고 스토브리그의 무브도 굉장히 과감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러면 이들 세 명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뭐 차명석 단장 얘기부터 할까요? 네네. 심재학 단장한테 이제 차명석 단장 이제 뭐 어떤 분이셨냐 선수 시절부터 오래 봐왔는데 이랬더니 근데 차명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제가 딱 꺼내니까 네. 뭔가 경외감이 깃든 목소리부터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LG 군기 센데요. 네, 리스펙트, 존경심부터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차명석 단장님이 걷고 있는 길, 네. 그 길을 그 본인이 심 단장이 따라가고 있다. 예. 사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해설위원 거쳐서 코치 코치 가고 단장 가고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예. 차명석 단장이 했던 길이잖아요. 그 경로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단 운영 기본 어떻게 기본 원리부터 네. 뭔가 여러 각도에서 그 차명석 단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LG에서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뭐 좀 과감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차 단장님이 또 유머러스하고 달변가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랬더니 그때도 뭐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답니다. 이게 뭐 차 단장님 그 90년대 투수로 뛰었잖아요. LG 그렇지. 불펜 자원으로 했는데 어떤 에이스와 붙어도 말로는 뒤지는 법이 없었다. 최강에서 언변으로는 최하 15승 투수였다. 이런 얘기를 심재학 단장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차명석 단장이 뭐 이렇게 방송이든 어떤 나오셔가지고 자학 개그를 많이 하잖아요. 선수죠. 자학 개그 많이 했죠. 뭐 본인 공이 너무 느려서 하고 홈런 맞은 게 지금도 장정훈한테 맞은 날아가고 있다는 둥 그러는데 사실은 그 좋은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록을 하나 좀 꺼내서 말씀드리면은 1997년 LG가 그해 뭐 한국 시리즈 가서 타이거즈한테 지죠. 그런데 그해 전천으로 뛰면서 11승 4패. 11승 4패. 예, 그리고 7세이브. 7세이브까지. 예, 그러면서 평균 자책이 2.79였습니다. 예. 투수 차명석 재평가돼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종렬 단장 뭐라고 하시나요? 이종렬 단장한테 차명석 단장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심재학 단장의 반응과 별로 크게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지금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어떤 전략가 지략가다운 모습이 보였고 사실은 뭐 별명이 차덕스였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제구력과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공략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떤 마운드에서 보였던 어떤 그 경기 운영 방식이 지금 팀 운영에도 좀 보이는 것 같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어떤 상대의 수를 읽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뭐 무부도 사실은 장현식을 데려갈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종훈 단장 입장에서는 아프죠. 그렇죠. 장현석 데려오고 싶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종훈 단장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종훈 단장은 뭐
뭐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야구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약간 모범생에다가 뭐 성실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차명수 단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다. 옛날 1990년대 선수 시절에도 공부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1990년대는 뭐 세이버 매트릭스도 없었고 네. 뭐 트래킹 데이터는 상상 밖에 있었고 그럼 무슨 공부를 했냐 했더니 차명수 단장이 잠시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무슨 얘기를 꺼내나 궁금했어요. 했더니 그때 이종렬 단장이 아무도 선수들은 안 하던 주식을 했다. 주식을 했다. 예. 그러니까 90년대. 예, 90년대. 근데 뭐 주식에 빠져서 막 주식을 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단타가 불가능한 시절이었으니까. 야구 선수이면서도 뭐 나라 경제 흐름 보고 뭐 국제 정세까지 살피고 똑똑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었대요. 예, 그때 주식을 뭐 큰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즌 전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업종을 사서 투자를 한답니다. 묻어두고. 예, 그리고 시즌을 딱 야구 열심히 하다가 시즌 끝나서 딱 보면은 그게 올라와 있는데 200, 300 정도가 수익으로 자리를 이제 나타난대요. 그때 200, 300만 원. 그때 돈 200, 300이면 적지 않죠. 꽤 될 것 같은데. 여행 경비 마련해서 가족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저기죠 비시즌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으로 쓰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알뜰하면서도 뭐 일반적인 선수 생활이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뭐 심지어 단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네. 그때 이종렬 단장 어떤 선수였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이냐 했더니 선수 때부터 차분하면서 스마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분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스마트했다는 게 뭐든지 뭐가 바뀌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적응이 빠르대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스타일. 예. 이용균 부장 지금 뭐 이거 쓴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종이 들고 나왔는데 네. 이종렬 단장 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심지학 단장 스타일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도 보면은 뭐 단장 중에서도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거 일찌감치 야구 이제 해설위원 때부터 사용 있었고요. 네네네. 익숙했죠. 뭐 그런 스타일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했습니다. 이종훈 단장은 실제로 이제 코치 시절에 뭐 코치 그 강습회 이런 데 가면 자주 뵙고 그랬는데 확실히 뭐랄까 이 분석도 분석인데 트렌드에 굉장히 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리덥다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어떤 수비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면 글러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 바뀌었을 때 빨리빨리 그걸 체크를 해서 자료를 모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장이 디펜딩 챔피언 기아를 이끌고 있는 심지학 단장. 저는 사실 심지학 단장 현장에서 볼 때마다 얼굴에서 약간 개구장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재밌죠.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에게 잘 다가가서는 친화력 좋은 이런 느낌의 단장이었는데 차명수 단장은 심지학 단장 어떻게 보나요? 말씀하신 대로 심지학 단장이 친화력 좋고 사회생활 잘하고 잘 어울리고 한다는데요. 선수 시절부터 감각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배짱이 있었다 그래요. 배짱.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뭐가 결단을 내리면 움직인다는 건데 뭐 촉이 좋고 감각이 좋고 배짱이 좋으니까 뭔가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선수 시절에 올드 팬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심지학 단장이 타자도 했다가 투수도 했다가 워낙 재능이 많았어요. 심지학 단장이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고요. 사실은 오타니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순발력이 좋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만히 보면 이번 그 스토브 리그에서도 기아가 조상우 영입하는 과정 그리고 지난해 대체 외국인 선수를 뭐 어떻게 탁탁 뽑아 오는 그런 그 흐름 같은 거 보면은 맞아 심지학 단장에 대한 그 지금 말씀드린 특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순발력이 빛났던 순간은 내일 선수 빨리 수술시킨 거. 맞습니다. 공은 사실 수술 일정 잡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진행들 그래서 빨리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학 단장 이렇게 보면은 악어가 떠올라요. 악어. 기다리고 있다가 크로코다일 해가지고 그 악어가 가만히 있다가 매복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먹이를 잡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기아가 내부 FA 잡느냐고 여력이 없구나, 바쁘구나 이런 찰나에 조상우 선수 영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코다일 제너럴 매니저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심하고. 이종훈 단장, 심 단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종훈 단장의 첫 마디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야구 같이 했더라고요. 이종렬, 심재야. 그러면서 네. 쭉 초등학교 중에 같이 나오고 리틀부터 같이 한 거죠. LG에서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속으로 굉장히 묵직한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배짱 있는 과감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묵직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욱 하고 움직여서 결정을 해버리는. 조성우 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내일의 빠른 수술 이런 것들과 함께 뭐니 해도 가장 빛나는 어떤 결정의 장면은 이범호 타격 코치를 감독으로 추천하고 결정한 과정이잖아요. 이런 배짱과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 단장 모두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움직이는 속도는 남다르잖아요. 이조현 단장도 그 외국인 타자 바꿀 때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고 심지학 단장도 선수가 결정적인 트레이드 움직임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세 단장 다 모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 단장 보시면서 셋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셨어요? 저요? 네, 취재할 때. 저는 글쎄요. 좀 차명수 단장이 시별로 다른데 아니 뭐 차명수 단장 선수 시절 이종렬 단장도 좀 오래 봤고요. 심지학 단장은 조금 뭐 코치 되고 나서 좀 많이 봤고요. 뭐 차명수 단장도 방출될 때부터 봤죠. LG에서 2001년인가요? 그때 2002년인가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정말 선수 시절부터 시작해서 막 저희랑 오래된 인연들이어서 차명수 단장 방출되시고 한 일주일인가 2주 뒤에 결혼했거든요. 맞아. 결혼식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참 저도 참 나이를 많이 들었고 리빌딩 없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단장님들은 열심히 팀 빌딩 하시고 저희는 리빌딩 없이 새해에도 재밌는 소식, 깊이 있는 소식 여러분께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